푸른 번개가 치고 나면 그랬다. 하늘에서부터 안개가 피어내리는 것처럼 자욱한 것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곳에 몬스터가 생겨났다. 몬스터의 둥지라 불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의 농도가 점차 옅어졌고 나중에는 그 안에 머무는 몬스터가 보이기도 했다. 둥지가 생기고 나면 그 주위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했다. 투명한 안개 같은 것에 갇힌 몬스터가 그것을 뚫고 나오려고 포효하고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언제 밖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걱정을 잊은 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는 법이었고 시간은 필연적으로 끝에 도달했다. 둥지가 몬스터에 의해 파괴되는 순간 몬스터는 주저없이 사륙을 감행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포식을 한 후에야 몬스터는 사라졌다. 숨쉬는 모든 것들의 호흡을 끊어놓아야 그것들은 사륙과 포식을 멈추고 사라졌다. 그것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몬스터의 둥지가 생겨나면 도시는 순식간에 황폐해졌다. 구원자라 불리는 헌터가 아니었다면 도시와 국가는 손쓸 새 없이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몬스터의 둥지가 나타난 이후 호련히 등장한 헌터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헌터의 능력이 사람들을 구했다. 정은우는 세계 유일의 더블S급 헌터였고 그의 손에 제거된 둥지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안개가 채다 거치기도 전에, 때로는 안개가 희미해지기도 전에 정은우는 둥지로 들어가 몬스터를 죽였다. 다른 사람들은 둥지로 들어가라는 용기조차 내기 힘들었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헌터라 불리는 일련의 사람들만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둥지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몬스터와 싸울 수가 있었다. 정은우가 둥지에 들어가 몬스터를 죽이는 것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이유로 정은우는 둥지에 들어갔다. 모든 전투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네버다이 소드를 들고 전신을 무장한 채 둥지로 들어간 정은우는 그 솔로 레이드 역시 자신의 간단한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제 앞에 몬스터가 그동안 한 번도 마주쳐 본 적 없었던 인간형인 것을 깨닫고 놀랄 틈도 없이 정은우는 몬스터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네버다이 소드 끝에 몬스터의 몸이 닿았어야 했을 그 순간에 정은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은우의 몸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들었지만 정은우는 의식이 돌아온 것을 숨겼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생각하려 했다. 편한가 보군.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도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인간의 말이었다. 정은우는 눈을 떴다.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척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였다. 정은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네버다이 소드를 찾았다. 그러자 눈앞의 생명체가 웃음을 지었다. 알량한 무기라면 여기에 있다. 정은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정은우가 둥지에서 보았던 인간형 몬스터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둥지가 아니었다. 정은우는 그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했고 눈앞에 있는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네버다이 소드가 없더라도 제 몸을 지켜내기는 해야 했다. 정은우가 자세를 갖추며 일어서려 했을 때 챙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은우의 몸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넘어졌다. 두 손은 뒤로 돌려진 채 묶여 있었고 발목에도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정은우는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얼굴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아이쿠, 저런 잘생긴 얼굴에 흠이 생기겠군. 눈앞의 남자가 몬스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그의 주위에 일렁이는 몬스터 특유의 노란 오라뿐이었다. 2m 50cm는 좋게 넘을 듯한 커다란 체구와 붉게 빛나는 눈, 거기에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처음 보는 개체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패배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수천 번의 솔로 레이드를 하면서 처음 만나는 개체건 무엇이건 단 한 번도 정은호가 몬스터를 죽이지 못한 채 둥지를 나온 적은 없었다. 더블S 등급의 헌터라는 레벨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뭐가 문제였던 건가? 뭐가 문제였던 건가? 몬스터의 입이 벌어지며 웃음이 지어지더니 그의 입에서 정은호가 생각했던 말이 나왔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궁금하지 않은가? 비뚤음한 웃음을 지으며 몬스터가 말했다. 정은호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몬스터를 바라보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 의문은 금세 풀렸다. 정은호가 머릿속으로 의문을 품었을 뿐인데도 몬스터는 제 입을 벌려 그 대답을 해주었다. 이제야 아는군. 학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라고 해서 대단한 자인 줄 알았더니 고작 너 따위가 내 동족을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왜 그따위인 것이냐?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고작 너 따위가 내 숱한 동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다. 강해라, 강해져라. 몬스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소름 끼쳤다.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고 그가 내뱉는 말마다 얘기가 실린 채 날아와 정은호의 살갗을 찢어 발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상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은호는 참았던 비명을 터뜨렸다. 옷은 채찍이 휘둘린 것처럼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오틈으로 피가 터져 올라왔다. 정은호는 제 피부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충격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고작 채찍에 맞고 살갗이 벌어지고 피가 솟구친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떨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바였기에 정은호의 충격은 더욱 컸다. 정은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고통의 집약.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람이 형용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개를 바닥에 처박은 채 정은호는 입을 벌리고 침을 흘렸다.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정은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몬스터는 그런 정은호를 건조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정은호가 여전히 둥지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네버다이 소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터였다. 옷이 멀쩡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정은호의 앞에 서 있는 몬스터는 오직 정신의 조종만으로 정은호를 지배하며 공격하고 있었고 정은호는 그것이 몬스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을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니지, 안 된다.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고작 너 따위 나약한 인간이 내 형제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죽었다면 너보다는 그럴듯한 존재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옳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더 그럴듯한 존재로 말이다. 알겠는가? 극한의 고통을 견뎌낸 인간이라면 그들을 죽인 존재로 인정해줄 만하지 않겠느냐? 정은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점점 더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에 정은호의 몸에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 어떤 통증이 저를 찾아올지 몰라서 정은호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런, 떨고 있는 건가? 슬레이어. 이게 뭔가? 이렇게 실망을 시킬 것인가? 몬스터가 천천히 정은호에게 다가왔다. 정은호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움직이거나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몬스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정은호는 제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른 채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저리 가란 말이야! 소름 끼치는 감촉이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기립근을 손가락으로 더듬고 올라가더니
그대로 목을 지나 올라온 손이 정은호의 머리를 감싸고 정은호의 얼굴을 바닥에 눌러버렸다. 바닥에 짓눌린 코를 비벼대며 급기야 코뼈가 부러질 것 같았을 때 몬스터가 정은호의 머리를 쥐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정은호는 두려움에 질린 눈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몬스터의 앞에서 제가 떨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제 몸의 떨림이 저에게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고작 몬스터의 얼굴이 정은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 손이 정은호의 턱을 으스러뜨릴 것처럼 움켜쥐었다. 정은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벌렁거렸고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몬스터는 긴 손가락으로 정은호의 눈 밑을 쓸었다. 어울리지 않게 부드러운 손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극도의 공포심을 안겨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배치되고 조율되듯 정은호의 귓가에 떨어졌다. 따위가. 마지막 말은 정은호의 귓속으로 직격으로 흘려넣어졌다. 몬스터의 입술이 정은호의 귓가에 바짝 닿아 있었다. 몬스터의 더운 숨결이 정은호의 그곳을 파고들자 정은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내저었다.